자리 잡고 이제 앉으십시오. 예, 앉으세요. 아니 앞에 앉아야 돼. 패널이 앞에 앉으셔야 돼, 지금. 나는 패널 아니야. 아니 패널이 지금 나왔어. 어?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아냐? 그냥 안 되겠는데. 저쪽이 안 되겠는데. 아니, 저렇게 앉으셔도 되고요. 형 앉아만 있어. 많이 안 시키는 거야. 아니.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는 2001년도 상반기에 갑자기는 사실 아니었죠. 돌아가신 최경태 작가님 에 대한 3주기 유작전입니다. 굉장히 좀 늦게 시작됐죠, 전시 자체가. 그래서 그 부대 행사로 작가에 대한 세미나, 토론회를 연다라고 했는데 작가가 없는 작가 토론회예요. 근데 작가가 없는 작가 토론회는 원래 있죠. 근데 평론을 제가 맡아가지고 글 써보니까 진짜 어려운 게 물어보고 싶은 어떤 내용들이 쫙 있는데 그 물어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모델에서 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친분이 있는 사이였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 나눴던 거 아니면 그런 에피소드를 블로그에 다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제 블로그에 최경태라는 이름을 쳐서 나온 포스팅을 거의 다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구나 라는 걸 갖다 알면서 그런 걸 다 환기하는 시간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토론회는 자의반 타의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최경태 선생님하고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여기 세 분들은 거의 80년대 초후반부터 인연을 맺으셨고, 저는 굉장히 늦은 케이스죠. 2000년대 초반부터 인연을 맺은 케이스니까. 그래서 고인에 대한 평가와 추억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기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히 생각보다 관객이 많이 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가 토론회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전 매달 작가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거의 앞서 이게 전시, 이 작가는 작품을 도판을 얻다 올리면 바로 제재가 들어오는 작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 작품이 31점 압류 소각된 적도 있는 작가고, 그런데 그런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시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아르떼숲하고 나무아랑에서 물론 수위가 높은 작품이 없긴 하지만 제공해 주셔서 저희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 아르떼숲 관장님은 지금 전시를 연 다음에 얘기 듣자니 저 19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올리신 걸 봤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얘기 듣고 한번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뒤에 앉는 바람에. 거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찍긴 여기서 찍기 때문에. 예. 전 최경태 작가를 잘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분이 한강미술관 그 홍대 앞에 거기 통해서 활동할 때 늘 물끄러미 앉아있던 모습이 떠오르곤 하는 정도 다합니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 했더니 만두집 아저씨, 한지집 아저씨, 이 동네 사람들이다 보니 늘 어슬렁 다니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보러 총총걸음으로 다니시던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삐꿈삐꿈 보더니 혼자 오기가 민망했던지 돌아가서 자기 동료들 여러 사람하고 와서 보고 그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게 참 정보가 무섭구나 하는 건, 어제 러시아에서 온 어느 여성분이었는데, 최경태 선생의 정보를 아주 자기가 가득 채집을 해가지고 현장에 와서 아주 오랫도록 이 자료집을 보고 메모하고 촬영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따라 나가서 누구냐 물었더니 에미르 따지우 큐레이터로 있다고 명함을 주고 가더라고요. 사람이 남긴 흔적이라는 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멀리 일부러 와서 또 공부를 하고 가는 그런 의미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객도 많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소에 비하면 어땠어요? 평소보다는 많이 오는 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경태 작가님은 평문 좀 꽤 길어요. A4용지 11면이니까요. 모두에 잠깐 소개되는 것처럼
민중미술 서양 작가로 보통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포르노그래피로 작업을 했던 기간이 더 깁니다. 더 길고요. 그리고 포르노그래피의 그런 성향, 그러니까 관음증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소녀의 요소를 갖다 도상으로 집어넣는 작업은 초기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거의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풍문에 넣기 때문에 이따가 그 화두가 얘기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사실 진행자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꽤 너무 긴 글을 썼기 때문에 전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연이 가장 먼저 시작됐던 그 차기로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것도 글 모두에 나와 있는데 처음으로 했던 작가 동인이 작업동인 1984잖아요. 근데 작업동인 1984는 81학번인 최경태 선생님의 동기였던 분, 차기로 선생님 포함해가지고 만들었던 작업동인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글에도 나오겠지만 그분 최경태 선생님의 메일 아이디가 사도 1984거든요. 저는 그게 작업동인 1984에서 나온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시작된 때를 그때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최경태 선생님이 어떠셨는지, 그때 강화도에서 만났을 때 그림 색깔 칙칙함 이런 걸 좀 진솔하게, 왜냐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80년대 작업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인연이 생기겠는지 저는 알고 있지만 녹음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예. 사실 저희 그 동기가 되는 우리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81년도, 그러니까 이제 최경태 선생이 군대를 갔다 와서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때 인천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일종의 쟁점이 됐던 것들은 화단을 지배한 어떤 세력들이 있잖아요. 서울대라든지 홍대라든지 거기에 이제 플러스 돼서 중앙대학 그 정도의 어떤 세력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고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은 사실은 인천대학이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그때 1회 졸업생인데 저희가 1회 입학생이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미술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주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학교가 있나? 그리고 또 일종의 그러한 어떤 태생적인 이야기들이 어떤 언더그라운드로서의 삶의 시발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활동하기가. 그러니까 어떤 그룹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미술관에서 초대를 한다든지 갤러리에서 초대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도 대부분이 다 제외되는 상태였고, 그리고 또 선배가 있지도 않고 또 연고가 없다 보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의 끝에 만든 것이, 우리도 이제 자생적으로 스스로가 우리를 내보일 수 있는 어떤 그룹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대학 3학년 때 그런 논의를 시작했고, 첫 전시를 1984년도에 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이제 갤러리와 미술관의 어떤 개념이 정확하지 않을 때 이제 청년미술관, 과거에 청년 작가회에서 운영하던, 그러니까 그림마당민, 예전에 이제 제3미술관 건너편에 있었죠, 그 지하에. 거기서 창립전을 하고 그 청년미술관에서 그래도 저희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줬어요. 그때 김동호 선생님이 그때 관장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돼서 이제 매년 혹은 이제 1년에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를 하게 됐고, 처음에 이제 5명의 어떤 일종의 이제 졸업생이 출발하게 된 거죠. 5명이. 그러니까 이제 극소수의 인원 중에 5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어떤 논란도 많고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의 요소도 있었고 어떠한 그룹이 다 그러하듯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경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형상미술, 소위 형상미술을 내세웠던 이제 한강미술관, 지금 여기 장경호 선생님 안 계시지만은 그분이 주축이 돼서 운영하셨던 한강미술관의 일종의 픽업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인전을 한강미술관에서 했거든요. 그 말씀. 네, 아니 개인전보다도 그때 이제 인간시대 동인이라는 인간시대 동인은 다음이죠.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졌는데.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거기에 이제 인볼브가 돼서 같이 이제 일종의 동인의 형태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이분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화단의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는 뭐 한강미술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민중미술이 뭐 물론 이제 현실가 발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임술련이라든지 그때 이제 그룹들이 태동하던 시기인데 80년대 초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한강미술관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어떤 그 민중적 성격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어떤 지점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배경으로 활동했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물론 이제 민중미술 속에 약간 흡수되는 형태로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방했지만 최경태 선생이 갖고 있는 근원은 난 거기에 있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가 최경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최경태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하고 꼭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그 불의의 시대와 뭐 민주주의 시대와 독재 시대 혹은 뭐 아주 핍박받는 민중과 어떤 그 기득권자의 이야기 이런 물론 그림에는 자료집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게 최경태 선생의 본질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런 곳에 의탁하게 됐던 것이 자기의 표현이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포르노그래피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러한 방식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그 바이오그래피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 경험이라든지 어렸을 때 기억이라든지 그 가정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운명적 태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끊임없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부분은 제 글에도 있어요. 이분하고 얘기를 나눠서 그런 글을 쓰는 건 아니고 저도 생각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허풍은 어떠셨어요? 제 원래 질문 그거였는데 처음에 사실은 저희가 색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에 입학했는데 뭐 장수생이었죠. 그러니까 뭐 계속 대학을 실패하고 이러고 이제 학교로 왔는데 그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입체라는 거는 그림자 그러니까 어두운 음영이라는 부분과 그림자의 부분 그런 부분은 색채가 있는 거다. 그것도 다 까만 게 아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그림들이 약간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서 저하고 많이 다퉜어요. 그것 때문에도.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설치 미술을 하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예술이라는 소위 그 뭐라 그럴까요 낭만적 이상 그다음에 아카데믹한 어떤 형태 뭐 이런 걸 우리가 숭상할 때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봤을 때는 매우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포르노그래피를 비로소 시작하면서 인체에 대한 그리고 또 그 면밀한 그 색깔에 대한 뭐 이런 어떤 터치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모티브가 돼서 그런 느낌을 관심사이기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매우 발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게 차 선생님이 81년도부터 인연이 맺었다면 그 이후가 80년대 후반부터 그 송영민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일이 아주 이게 계속 느린 속도로 진행됐지만 처음부터 그 일에 주축으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제가 옆에서 봐서 알고 있죠. 전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인연을 맺어졌는지 알고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말씀하신 게 처음부터여서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인연이 맺어질 때가 언제였고 그게 계기가 어떠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해야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땐 저랑 하신 거고. 생태는 80년대 후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80 버스 안에서. 89년, 90년 아마 그때쯤 됐을 거예요. 한창 저도 그러니까 민중미술 쪽에 관심은 있었고 근데 그때는 민중미술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서 그런 비슷한 작업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고 그 전시 보면서 이제 사람들 찾아보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경태형을 처음 봤고 그림을 먼저 봤죠. 최경태의 그림을 먼저 보고 이런 사람이면은 얘기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런 류의 사람들. 그러다가 우연히
버스 그 밤늦게 그때 최경태 형이 그 고양시 고양동이라는 고양동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양평에 있었고 근데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제 고양동에 계셔가지고 부모님 댁에 가다가 밤에 버스 안에서 우연히 봤어요 경태 형을. 그리고 나서 밤이라서 이제 잠깐 인사만 하고 그럼 내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경태 형 보기 그때 경태 형이 동거하고 있을 때인데 그렇죠. 그 조그만 연립에서 이제 동거하고 있을 때인데 딱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연립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캠프 있고 막 마치 뒤에 이거 되면 거의 초안 정도 되면 자기 필이 이게 웬일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걸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취미가 나하고 같은 사람을 또 처음 만났고 그리고 그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야 생각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경태 형도 민중미술이 이젠 변할 때가 됐고 그러니까 역할이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90년대 들어오면서 민중미술의 역할은 80년대 끝났고 이제는 우리 뭔가 하나를 정리를 하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같이 작업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럼 우리들끼리 일단은 그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작가들을 이렇게 만나고 모임을 몇 번 주선했어요. 한 94년 5년? 95년 정도? 그래서 전시 기획을 하셨죠? 네, 전시 기획을 이제 시작한 거죠. 민중미술 그래서 이후에 무슨 모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약간 들락날락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10명이 추려졌어요. 10명이 돼서 96년부터 99년까지 4번 전시했었어요. 4번. 근데 그때가 사람들이 어떨 때였냐면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92년이죠. 92년 정권 바뀌고 동구권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기존에 민중미술을 하던 분들도 민중권을 많이 떠나던 때였어요. 이제 자기 작업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나갔을 때. 그리고 관직에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10명을 같이 했던 친구들도 다 고민이 비슷했어요. 기존의 민중미술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고 했던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96년에 첫 전시를 했고 그때 개인적으로는 경태형하고 그렇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타이틀을 리얼리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작하고 싶었는데 그때 같이 하는 친구들 중에서 처음부터 리얼리즘이라고 하면 좀 부담이 간다. 그래서 리얼리즘이라는 제목을 쓰질 못하고 리얼리티. 현실보다 더 지독한 현실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달았죠. 그거는 저기 아마 나와 있는데 저 뒤에 있는 나무로 저 친구가 처음 그 제목을 했었나? 맞냐? 모르겠다. 물어봐 있는지 기억이 없어. 아무튼 그래서 그때 10명이 전시를 했는데 저희가 전시를 하면서 다른 전시하고 다 차별화됐던 건 뭐냐면 다른 전시 보통 그 그룹전을 하면 뭐 그런 게 그리고 한 점 내고 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는 그때 그렇게 안 하고 한 사람당 최소한 100호로 한다 그러면 최소한 얘기가 되게 2-3점 이상씩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림을 몇 점씩을 냈어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그 와중에 갤러리 섭외하는 게 제일 힘들었죠. 4번을 하면서 갤러리 섭외를 전부 제가 담당했는데 전부 이번에도 섭외를 하셨죠? 전부 공짜로 섭외를 했죠. 그래서 섭외하는 게 제일 힘들었고 근데 첫 전시 때 근데 저희가 하고 나서도 저희 개인 10명은 다 괜찮았거든. 근데 제일 못했던 걸 나중에 우리가 뭘 잘못했고 뭘 실수를 하다 보니까 홍보를 너무 못했어. 우리가 왜 이런 전시를 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전혀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작가들이 괜찮아요. 지금 보면 그때 거기 있는 작가 방정아라는 친구가 있었고 올해작가상 후보에 올랐던 작가가 또 같이 성병이라는 작가도 있었고 또 이상권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또 이선조라는 친구도 있었고 또 최혜경이
저기 마모노도 있고 한 10명 정도인데 지금 그 친구들 중에서 한 2-3명 빼고는 지금도 계속 작업들을 해요. 나름대로 다 작업들 하고 있으니까. 무세형 빼고 작업을 하면 성공한 거죠. 무지하게 성공한 거죠. 무지하게 성공한 거죠. 네. 대부분 작업을 안 하는. 저희가 눈이 좀 높아가지고 네, 작업들을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까지 6, 7, 8까지는 그나마 열심히 했는데 9년은 경태형도 그렇고 우리도 야씨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99년 거는 거의 억지로 했어요. 그냥 네. 억지로 했고 그리고 나서 경태형이 그때 이제 2000년 지금도 기억이 나 뭐냐면 시발 아니 이건 이제 경태형 표현으로 시발 그래. 시발 나도 이제 내 족걸리는 대로 내 그리고 싶은 거 다 그리겠다. 그게 왜냐하면 아까 초입에 얘기한 것처럼 소위 그 경태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민중미술권에 그 80년대 들어와서 활동을 이건 안 했거든요. 저희는 출발부터가 민중미술이야 그냥. 그러니까 기존의 민중미술에 있던 80년대 사람들은 다 모더니즘을 거쳐서 민중미술 갔거든요.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는 안 겪은 거야. 90년대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쪽에서 그 시효가 다 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바라볼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농담식으로 우리는 민중미술의 막차를 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도 나오는 표현이 저 네. 동기들끼리 우리가 막차를 타는 세대다. 민중미술 막차 타는 세대라는 얘기를 했다고 왜냐면 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민비협에 제가 92년에 가입했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 92년에 왜 민비협을 가입을 해? 다 나갈 때인데. 근데 가입한 이유 딴 거 아니야. 저는 반대로 다 떠나니까 나는 그냥 쪽수라도 하나 보태주겠다는 심정으로 했어 그냥. 예. 그리고 최경태는 딴 이유 때문에 했죠. 민비협 가입한 선거 게 때문에. 2010몇 년도야. 왜냐 그거는 친구 박진아가 민비협 대표로 나가는데 야 와서 투표 좀 해 해서 그냥 가입한 거고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이 달랐던 건 아니죠. 근데 뭐 들어가고 안 가고 이 차이니까 그건 별거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막차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민비협 그 민중미술하는 맨 뒤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앞에 아무도 없는 거야 이제. 90년대 중반 후반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없어. 앞에 사람들이. 그리고 맨 앞에 쓰게 된 거예요. 나나 최경태 같은 사람들이. 그래갖고 씨발 이거 뭐지? 그거 다 어디 간다 그랬더니 다 이렇게 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잘 보기 봤구나. 뭐냐 민비협의 시효가 끝났다는 걸 잘 본 거고. 근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서도 민중미술 계속 하신 거 아니에요? 그 기조로 마지막. 민중미술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리얼리즘이라고 생각했어 처음부터. 네. 약간 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그래서 네. 경태형 얘기로 돌아가서 네. 나도 조금 전에 것처럼 나 이제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다 그리겠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경태형은 민중미술을 한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양심적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책임이나 작가로서의 책임이나 의미라고. 이 양반은 그걸로 민중미술을 그린 거야. 이거는 본인이 누차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이제 그 80년대 초반에 최경태의 작업인데 저거 민중미술하고 달라.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저게 본인이 그리고 싶었던 작업들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경태형 하니까 그렇다고 경태형의 애초에 생각이 달려졌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본인이 우리가 지향했던 점은 똑같은데 2000년 이후로 경태형이나 가는 방법론만 달라졌을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목표의 지향점은 같은 건데 2000년까지는 같은 방법론으로 왔다가 2000년 이후로 거기서 방법론이 달라졌을 뿐이지 결국 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태형의 생각이 바뀌었다, 뭐 포르노그래피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또 다른 리얼리즘의 어떻게 보면 가장 리얼리즘이야. 가장 사실적인 거니까 우리의 치고 또 바로 또 드러내는 거니까 저도 그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 근데 아무튼 말씀하신 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99년도 이후에 반응이 없어서 그만하자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00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여기 전시된 작품 3층에
그 포르노그라피라는 제목의 첫 전시가 열려요. 근데 제작된 작품 연도가 그 전에 99년도나 98년도 작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작업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조금만 예예예. 이게 그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이렇게 크게 봐서 그런데 그게 실제로 전시 그 최경태 전시 2000년 이후를 보면 포르노그래피에 붙은 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 그 두 번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그거는 뭐냐면 상상화로 그 여자를 그리고 성기를 그리고 교복을 입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1회 전시 때는 문제가 안 돼. 1회 전시 때도 상상화야. 다 상상화인데 거기서는 똑같이 성기가 보이는데 교복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건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똑같은 건데 여기에 이번에는 성기가 보이는데 다 여것에 교복을 입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포르노그래피고 그 이후에 최영태가 그렸던 여자 좀 더 적나라하게 그렸던 그림을 보면 이제 이제부터 여고생이나 포르노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 그림들 제목들을 보시면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 그 사회비판적인 제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완전히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포르노그래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앞에 두 전시 정도는 그걸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작업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그건 이제 결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성적품 의견을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질문이 첫 인연이 언제였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최민아 선생님은 언제 처음 인연이 되셨어요? 그리고 원래 패널로 초대가 된 이유가 나는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 최민아 선생님이 처음으로 그 음악 작품 때문에 소송 걸려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재판장에 가장 자주 가신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예. 그때 상황을 말씀하셔도 좋고 그때 상황을 말씀하시되 첫 인연이 언제 첫 인연은 예. 한강미술관에서. 그럼 80년대 후반이세요? 그러면? 80년대 초중반. 그분이 개인전 처음 하는 건 1987년도인데 그 전에부터 알렸어요. 그 그룹 좀 들어. 그룹 때. 84년도 이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저도 그때는 예. 한강에서밖에 뭐 전시를. 예. 그런 거기서 그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 서초동 법원에까지 이제. 예. 그렇죠. 그때 2001년도 이후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보다에서 갤러리 보다에서 하고 2000년도에 나서 전시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때 이제 민예총하고 민미업 그리고 문화연대가 그때 생겼을 때. 예. 문화연대. 예. 이 세 군데 다 찾아갔더라고. 그 찾아간 사람을 다 나는 또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예. 그게 이제 인사동에서 만났을 때인데, 사람들이 말이야, 씨발, 족같이 안 도와준다고. 근데 그 희한한 놈들이다 그러고 내가 전화를 했어, 이제. 그 민예총에는 정남준이라는 친구가 예. 사무 이제 그 사무국장인가 뭔가 하여튼 그거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장선우가 야한 영화를 하나 발표해서 제목이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 너에게 날 보낸다 말고요. 뭐 그거랑 거짓말. 거짓말.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영어로 만든 게 거짓말.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거짓말이 맞겠다. 나중에 하는 게 거짓말이니까. 그 소위 그 민자 붙은 동네에서 이제 욕을 많이 먹을 때였다고. 예. 근데 그 친구도 그 장선우 같은 유해 작품을 아주 혐오하는 친구였어. 최경태 작가요? 아니. 최경태가 이제 나 좀 도와달라고 찾아간 예. 그 민예총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실무자가. 그 개인이 그러니까 창구가 그 개인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또 그랬고. 장선우 씨도 그 사람들한테 이제 완전히 몰리에 당할 때니까. 하여튼간에 근데 문화연대는 왜 참여연대.
아니 문화연대 맞아요. 문화연대라는 게 문화연대. 생겼었어. 네. 처음 그 해가 그 해야. 보다 전시가. 그 거기 그 이제 그 실무자 애 보고 왜 걔를 안 도와줬느냐 최경태를. 아니 그 충분히 도와줄 만한 왜냐하면 서태지에 대한 연구도 이제 걔네들이 열심히 하고 이러는 그 이제 소위 동구 소련 해체되고 난 직후에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제 그 민예총의 주류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였으니까. 근데 대답은 상당히 그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러래. 야 이 씨발로만 해가면서 왜 안 도와주느냐 니들이 서태지까지 하면서 그랬더니 어렵게 하는 얘기가 작품 완성도가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처음 오는 소재인데 걔도 이런 소재를 가지고 첫 전시를 하는데 처음에야 어눌할 수 있지. 내가 그걸 바로 최경태 보고 그랬어. 야 너 열심히 그러라 이거. 그 저 좀 더 이게 저 손을 만지면 돼. 지금 그런 이제 완성도에 대한 얘기가 화우니까 화우니까 이제 그 벽이 없이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도 가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서초동을 갔더니 내가 이렇게 앉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앉고 그랬더니 그 뭐라 그래 그 지키는 놈 있잖아. 경위. 걔가 오더니 그 선생님 발 내리세요. 그런 얘기 나. 그러고 나와서 낮술 마시고 그러셨구나. 그랬었죠. 그러니까 네. 경태에 대한 이해들을 해줄 만한 사람들조차도 이유가 뭐든 간에 외면했던 거지. 그게 사실 지문에 제가 지역내 거부감이라는 용어로. 그러니까 반희종 선생 같은 사람이 주변에 좀 있었으면 좀 일찍 좀 격려를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사실 그걸 계기로 해서 저랑 친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끼리만 얘기했는데 그 최경태 선생님이랑 친분이 있는 제가 아마 최연소일 거예요. 근데 좁은 거기도 갔는데 나이가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다 60대 중반에서 70대 사이가 많고 살아생전에도 뭐 집들이도 서로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같이 어울리는 사람 가운데 옛날 어린 애인들 그 빼고는 그냥 제 또래 본 그 중간쯤 되는 후배 미술인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제가 지금 놀라운 사실은 문화연대나 이런 좌파 시민단체죠. 거기서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작품 완성도가 떨어져서라고 말씀드렸던. 아니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아예 그런 이제 포르노그래피 쪽에 대해서는 그게 성윤리에서 악마화는 맞지 않기 이제 때문에 사람들이 저는 일단 그걸로 봤거든요. 그 있었으니까. 근데 또 완성도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차기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아니 그래서 아니 저 예. 이제 화가니까 예. 같은 동업자니까. 근데 그 다음번 전시 때는 음성에서 작업하고서 아주 좋아졌더라고. 그래서 작품 완성도하고 관련해서 아까 음성 가가지고 작품이 좋아졌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최경태 선생님이 약간 자리를 잡은 다음에 했던 전시가 2007년도 인사아트센터 전시거든요. 인사아트센터 전시 때 저 당연히 갔었죠. 근데 그 선생님 전시 때 최경태 작가님 전시 때 저렇게 19금이 붙은 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중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전시랑 그때 전시만 제가 기억이 나요. 중간에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거의 없었을 것 같고요. 당시에는 2층인가 거기서 전시가 열리고 앞에 그러니까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고 적혀있고 아래에 입장료 1,000원이라고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오픈러 갔죠. 가가지고 쭉 보고 나서 선생님 저기 작업이 예전보다 그 완성도 높아지셨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잘 그리기로 했거든. 그러더라고요. 되게 오랫동안 그 데스생에 주력을 해가지고 수요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완성도를 높이셨다라고 저는 앞에 해석을 했어요. 예. 아무튼 재밌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 자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한 4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경태 선생님하고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이렇게 회고하고 그 평가할 부분을 평가하자는 자리거든요. 혹시
더 질문 더 있습니다 저도. 근데 하실 말씀 아니면 어떤 의견을 붙이실 분이 있으세요? 몇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총주한테 질문을 던져보면 혹시 그 최경태 작가님에 대해서 좀 평가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혹시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자수님, 예, 자수님 좋습니다. 왜 나오셨는지 말씀하셨어요? 예. 왜냐면 아니 미대 일기 동기고 네. 최경태 작가님의 첫 번째 동인이에요. 아니 제가 저 부연을 하면은 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알고. 궁금하시. 그 추모위 3인 중에 한 분 있어요. 예. 근데 송영민, 저 그리고 최 교수님 세 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얘기하세요. 이제 활동하거나 추구하는 지형이 달라요. 그렇죠. 최 선생님하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인연이라는 게 무서운 게 같이 대학도 다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 활동하는 뭐 그러니까 이제 지형은 다르지만 또 교류하는 분들 저는 이제 설치 미술을 했지만은 설치 미술하고 약간 조금 이제 그쪽 지형하고는 다른 방식의 표현을 하고 살았는데 또 의외로 또 제가 뭐 이렇게 각별하게 친하거나 이렇게 같이 교류하고 했던 분들은 다 그쪽 계열의 분들이에요. 또 재미나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주 어울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인천대학의 교수가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책임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전시도 모른 척할 수 없고 했던 이유도 저도 귀찮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작업실을 정리하는 것도 뭐 여기 손흥민 선생님도 계시지만 예. 그런 일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뭐 작품을 보관하고 이런 것까지 이제 전시가 끝나고 나면 또 그런 과제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유품 정리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에다 참여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 전시도 그냥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뭐 이럴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뭐 어렸을 때 같이 만나고 같이 뭐 동인을 만들고 활동하고 뭐 이걸 떠나서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인연으로 인해서 얽힌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예, 좋습니다. 문외한 교수. 아닙니다. 이제 무례한들이 저는 이제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예. 이게 그 관심이 많으니까 좀뭐 유튜브 같은 거 봤어요. 예. 봤는데 프랑스의 그 꾸베라든지 네, 그쵸. 오스트리아 에곤 실레 같은 사람들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그림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포르노그래피에 해당하죠. 적나라하게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형을 받기도 했었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우리나라는 그 유교 문화가 계속 지속되어 왔고 그 윤리라 의식이라든지 도덕감이 그 정근대적인 그 도덕감이 그때 뭐 윤리 의식이라는 게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시대가 예. 흐르더라도 예. 그런 것이 견고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현재까지 흘러왔던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게 이제 튀는 시대가 이제 된 것 아닙니까? 예. 인정하는 시대가. 예. 그러면은 또한 여기 이제 민중무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자꾸 이제 민중무술에 대해서 뭐 다리를 걸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을 이제 재조명하려면은 민중미술을 떠나서 지금도 뭐 광주에 홍성담 씨라든지 이런 분들 민중미술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는 이제 광주에 이제 어떤 광주 사태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 가슴에 지금 그대로 박혀 있으니까 물론 저도 광주 사람이다. 예. 저는 그 서울에 뭐 20년대 20살 때 올라왔으니까 거기 경험은 이제 간접 경험이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이제 고향 사람들 그걸 못 잊더라고요. 나는 왜 그걸 못 잊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새롭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 미래를 위해 지향을 나가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 너무 처절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 최경태 작가님이라든지 이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생각에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 이게 이제 우리도 이게 미국 다른 시대가 좀 흘러왔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현실화 되니까. 지금 제가 잠깐 듣기로는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작가가 이런 그림 그리는 분이 제일 돈 많이 버는 작가가 현준 작가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런 시대가 뭐 보다든지 현실화된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반인정 선생님 같은 분들이 새로운 이제 시각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이제 이 시대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시대가 오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제 글 말미에 최경태 선생이 나중에 추후에 평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제 예측이 잠깐 나와요. 이건 제 개인 견해죠. 근데 제 글에 몇 번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기본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에 이게 욕망이 있잖아요. 성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전 세계적인 기본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 갖고 있는 기본값인데 기본값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절대 그 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엄혹한 시대에는 그게 제약을 확 받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유독 그러니까 유별나게 그런 제약이 많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과한 비유이긴 하지만 제가 거기서 에도 시대 일본의 그 우키요의 춘화를 예를 들었어요. 물론 우키요의 춘화 중에는 완성도가 높은 것도 있고 후진 것도 있지만 후저도 고증적인 가치까지 더해져서 평가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최경태 선생님이 그리는 작업은 포르노그래피냐? 전 포르노그래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글짐을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술이냐 그러니까 외설이냐라는 말은 그러니까 논의를 하기엔 되게 좋은 화두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 가르듯이 갈라지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사례로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이라는 작품 예를 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음란성을 아예 담고 있는 작업이 명백해요. 그래서 그게 100년 가까이죠. 아마 그게 그 노출이 금지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오르센 미술관이가 거기 아예 정면에 대표적으로 걸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갖고 있는 기본값에 대한 정직한 고백을 공동체가 용인했을 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매우 늦을 거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하는데 이건 또 글 안에서 이건 네오룩에서는 잘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글 편집하느라고 그 부분 지웠는데요. 분량이 넘어서. 우리나라는 변덕이 되게 심한 나라지 않습니까? 어떤 그 고정된 원칙이 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 분야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잘 평가받다가 또 엎어지다가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셋이서 이 추모위원회라고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한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면서 삐걱삐걱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저는 괜찮은 성과였다고 사실 생각해요. 이러면서 그냥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 우리가 그 생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 어떤 작가, 하지만 비주류에 머물렀던 사람에 대한 평가에 한 발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딛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가 이번 행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 나름의 의미예요, 사실. 근데 질문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최경태가 예. 보다에서 예. 전시하고서 그 직전인지 직후인지 모르겠는데 예. 전태일이라는 영화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예. 그 이제 그게 전주 영화제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내가 전주 영화제에 참여한 사람들을 많이 아는 바람에 이제 가서 보게 됐는데 거기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기억을 못해. 프랑스 사람 이제 그 감독이자 이제 비평가인 사람이 하고 이제 대화를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나. 전태일은 왜 그 젊은 나이에 아무리 소위 그 한국의 하위 문화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하더라도 네. 어떻게 연애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지가 궁금하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게 리얼리티인데. 아주 그게 아주 이제 그 흔히들 우리가 어떤 사회 변혁적인 문제하고 소위 그 성적 소재들하고를 그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하는 전응한 그 이제 아비투스가 있다고 한국 문화에. 나는 최경태도 그런 희생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한국에서도 아주 잘 팔리는 일본 그 무라카미 하루키인가 있잖아요 이제. 무라카미 다카시. 아니 화가 류도 말고요? 있고 소설가. 하루키 류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 소설. 야, 그 하루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 나이 드신 분은 지금도 기억할 거야.
일본의 적군파애들이 비행기 훔쳐가지고는 평양에 가자. 이제 걔네들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평양에 가자 그랬는데 조종사가 처음 이쪽 항로를 잡는 바람에 김포공항에 내린 적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다시 또 인질극을 해서 이제 평양에 가자 그래가지고 평양에 가서 갔다 와서 걔네들이 나중에 그 얘기한 얘기 중에 그 이제 괄만한 대목이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집에 쫄라 못 살더라. 이제 그래서 돌아왔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고. 근데 내가 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하루키도 전공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그 이제 좌파 운동, 학생 운동이 우리나라로 치면 임종석이 같은 애들이지 이제. 그러니까 그랬는데 자본주의 체제가 완벽하게 이제 걔네들은 세계화를 이제 알았던 거지 이제 될 거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하루키가 대표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하루키 얘기하는 건데 하루키가 이제 소위 원조 교제, 그러니까 이제 그 공순이 또 여고생 애들이 말이야 이쁜 거는 사 입고 뭐 좀 달고 싶은데 돈이 없는 이제 저소득층 걔네들이 이제 그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딱 우리나라가 90년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원조 교제라는 게. 그러니까 얘가 여고생 얘란다. 최경태 선생이 그 여고생이라고 한 거는 민감한 사회 위평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른 거라고. 뭐 그 포르노그래피야 뭐 옛날부터 다 봤지 뭐 중학교 때부터 봤는데 뭐 그 플레이보이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것도 다 돌아다니고 그랬잖아. 그런데 최경태가 리얼리스트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근거이기도 한데 그때 비로소 신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스화가 된 거야. 공순이 또 여고생, 여대생 돈 없는 집안 애들이 원조 교제라는 걸 시작하고 이제 돈이라는 게 이게 막강한 힘을 쥐고 그걸 비아냥거리는 팝스타들 서태지라든가 비로소 이제 그런 과거에는 소위 그렇게 뭐 민자 동네 이렇게 잘라놨던 게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지 이제 없어지는 그거를 이제 제일 처음이자 불행인지 다행인지 마지막이 된 게 이제 최경태인데 최경태. 근데 최경태는 책을 안 보더라고. 아니 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걸 나는 이제 그 가끔씩 보기는 했는데 볼 때마다 뭐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술 마시지. 그러니까 얘기는 한 뭐 5년, 3년 터울로 할 때 일본 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라는 거는 억지로 뭐 바꿔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모두 그러니까 딱 제격인 최경태처럼 나는 그 말 싫어해. 민중미술이란 말. 남들도 나한테 민중미술가라는 얘기도 쓰고 그러는데 그냥 민중은 생각하는 미술이어서 그런 거지. 뭐 옛날부터 아니 뭐 고갱은 타이티에 가서 프랑스인으로서 그 타이티 원주민들이 고통당하는 거를 유인물을 만들어내요. 정리 좀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경태는 완벽하게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날카롭게 아무튼 리얼리스트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사실 아까 송영민 작가님이 하려고 했던 말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태일 비유 있잖아요. 전태일 연애했을 때 그 부분 빼놓고 아젠다만 내세운 게 그러니까 요게 민중미술의 영역이고 제가 이해한 게 맞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루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 표현 자체를 저는 제 스스로가 써본 적이 없어요.
예, 쓸 아니, 기회도 없었지만 잘 이해했습니다. 나는 그건 뭐 뭘 이상하게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두 분 정도한테만 더 게다가 3인전을 되게 많이 쓴다. 마씨 그때 마씨라는 예명을 쓰시잖아요, 그죠? 마씨, 송영민, 최경태. 저는 이제 예, 하세요. 경태형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해요. 예. 저는 결혼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마씨 아내보다도 더 아내 같은 이제 형인데 저도 이제 중간에 저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하드코어라든가 서브컬처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이 이제 발전을 해서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하시고 네, 계세요, 하고 그죠? 예. 그래서 경태형하고 이제 경태형이 문제가 됐던 게 텍스트예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복을 입혀서 모델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작가라고 나는 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알리바이니까 작품이라는 가짜인데 나는 이런 걸 알리바이를 만들어야죠, 작가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까지만 해라. 근데 이제 제가 가까이 본 경태형은 하루키라든가 정동파 일본 문화에 대해서 그 사람이 원래 곰이라 표현 안 하잖아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키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빼라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공격당하니까. 뭐 보다에서 문제됐던 게 뭐냐면 교복도 문제가 됐지만 페미니스트한테 공격이 됐던 게 우리도 언조 교제를 할 자유를 줘라 이 문구였거든요. 이거는 정말 지금도 한국에서는 물론 영국의 유명 작가의 성기라든가 바지 내리는라든가 이런 거는 국제화랑에 전시할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지금 보수화가 됐잖아요. 최경태 루위의 성기가 보이고 뭐 이렇게 바지와 치마가 내리는 작업들은 힘들어요. 자기가 스타 작가가 되기 전에는. 그게 우리 문화의 한계인 것 같고 최경태는 제가 봤을 때는 또 민중미술이라는 표현을 꼭 쓰자면 민중미술의 또 다른 뒷면 우리 근대미술의 또 다른 어떤 꼭 어떤 것들 앞으로 채워지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제 이미 우리 경태형은 민중미술 이렇게 근대미술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고 최경태가 하고자 했던 게 그게 보는 사람으로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몰라도 자본주의의 철저한 성에 대한 비판적 작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저랑 생각이 다르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최후의 문제가 이제는 이념도 아니고 돈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미술 비평계에 대해서도 연관되는 점이 있는 게 소위 그 포스트 민중미술이란 말을 돌아가신 S 선생이 이제 그 말을 처음 쓰면서 소위 그 이제 주로 그 서울대 출신 그 평론가들이 그냥 뭐 전혀 주저하지 않고 마치 무슨 뭐 프리 모던 민중미술이 있었다는 듯이 소위 그 민중미술 이후라는 말을 이제 쓰면서 심지어 최경태 전시 서문에 민중미술 막차를 탄 아주 그런 표현까지 썼어. 난 참 무지해도 미술에 대해서 한국의 전반적 지식인의 민도가 이 정도로 낮구나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하는 기회였는데 소위 내노라는 지식인들도 미술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식하다고. 그래갖고 공부들을 안 해 한마디로. 그러니까 조금만 좀 책 좀 보내들의 이 주둥이에 놀아나는 게 한국 미술편이에요. 그래서 평론가들이 권력을 엄청 진다고. 그래서 평생 술값 안 내도 항상 배불리 먹고 무슨 아주 교수가 됐다 이러면 뭐 이건 또 대단한 예술가라고 취급하는 민도거든 아직. 이게 이제 전부 반예술적인 이제 행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보다 정교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못지않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표현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엄청난 재판을 받는, 아니 뭐 박근혜도 역사의 판단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같은 예술가들한테는 더더군다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민중미술이 뭔지도 뭐 정확하게 논의한 적도 없으면서 그 용어를 뭐 다들 기억하겠지만 85년 힘전 때 문무부 장관이 쓴 말 아니야 그게. 그래갖고 중앙일보에 대서특필되는 바람에 전부 그 말을 쓰는 거란 말이야. 약간 좋은 일. 아니 그래서 나는 그 바로 그런 미술 비평 쪽에서 최경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보면 무슨 뭐 욕정, 본능, 욕망, 뭐 대상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대상화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자인 거야. 화가는 모를 수 있어. 자기가 자기 직감으로 날카롭게 시대의 어떤 곳을 유심히 쳐다보고 그걸 직시하면서 자기 애정으로 작품을 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까지도 정확한 용어로 구사할 수 있다면야 뭐 더 좋겠지만 미술평론가가 왜 있냐고. 바로 그런 걸 정리해 준 바로 작가라고 하는 화가나 예술가들이라고 하는 그냥 그 뜬구름 잡는 촉수로 잡아낸 어떤 것을 이제 이것이 과연 의미 있냐 없냐를 가려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용어 자체도 판정이 안 돼 있으니 포르노그래피라는 말도 저 누구야 작가 최경태가 직접 쓴 표현이지 무슨 이 정도 포르노그래피로 포르노를 하려면 아까 뭐 에도 때부터 뭐 우크요에 많이 나오듯이 그 뭐 일본에는 뭐 아주 그건 또 다른 맥으로 계속 이어져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거야. 하루키나 저 최경태랑은 이제 다른 맥락이란 말이에요. 일본의 그런 역사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자꾸 한 시대에 분명하게 존재했던 한 그 작가에 대해서 그 규정에 대해서 너무 엉성하기 짝이 없고 너무 무책임하게 늘 표현을 해온 미술계라는 거를 주장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기 이거는 공방을 주고받으면 너무 길어진 시간인데 어떤 대화를 하려면 어떤 그 한간에서 이미 규정된 용어에 대한 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민중미술에 대한 동의는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최미하 선생님이 민중미술을 범주화되는 게 이게 당사자가 싫다고 하시고 민중미술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시고 이거에 대한 그 이제 규정에 대한 스터디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그건 어떤 사람이 쓴 말이 아니라 민중미술계 내에서 민중미술이라는 용어를 썼고 민중미술이라는 대문자 M을 쓰는 용어로 해외에서 전시까지 열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게다가 심지어 당사자인 그 최경태 선생님 스스로가 자기가 민중미술가였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 이견을 갖다가 이렇게 말꼬리로 이게 그런 뜻은 안 되지만 말꼬리 잡으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 어떤 하실 말이 더 있으면 어떤 거? 거? 같은 경우는 2017년 차기호 선생하고 문화재단에서 전시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돌아가신 서강기 선생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또 잘 알고 자주 만나고 해서 그때 이제 최강기 선생님은 자기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나를 불렀어요. 강대원 선배가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최경태는 일본의 하드코어하고 서브컬처의 초창기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되게 혼종이죠, 약간. 네. 근데 그 선생님은 이거를 이제 화엄이라는 말을 썼죠. 네, 그게 화엄이라는 용어죠.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현상을 따라가지 않고 뭔가 어떤 낱말이 떨어져서 미술을 어떻게 부정하는 것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하고는 이제 대화가 진행이 안 돼서 이제 내가 이제 그거에 참여를 안 했는데 아까 이제 초전 성의 비판이 저 지점에 있다고 봐야죠. 그게 저랑 견해가 굉장히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경태를 옹호하는 좌파 작가 내지는 좌파 쪽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를 갖다가 비판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작가 노트나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거로 보나 아니면 작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본값에 대한 솔직함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바로 리얼리즘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본주의에 대한 폐해의 문제다라고 해석하는 건 자유라니까요. 그걸 문제 삼지는 않고 싶은데 그게 진실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냥 드리고, 이거는 공방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공방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2001년도 문제 있을 때 최진욱이라는 작가 있죠. 그분이 최경태 작업이 왜 야하지 않니, 왜 외설이 아니지에 대해서 항목까지 적어서 잘하는데 약간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거든요. 이거 말고도 서은경 선생님도 그렇게 쓰고 그러는데, 아니 외설적인 걸 갖다 이걸 꼭 외설을 하고 예술로 갈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술에 외설적 요소가 있고 외설 중에도 이 예술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둘로 갈라서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다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경태라는 그림에 대해서 선비하는 것들이 자꾸 여성 미술 쪽에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자꾸 삼으니까. 그거 원래 그렇잖아요. 그쪽은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이 가장 기세등등하고 2016년도부터. 저희가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말씀쯤 다 듣고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할 말씀이 다 달리 없으시죠. 그래서 이건 그냥 마무리 차원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이 전시 공간을 알아볼 때 저한테도 요청을 해서 제가 사실은 작품 소장을 많이 하고 계신 아무튼 그쪽 갤러리 관계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공격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천지영 대표시죠. 예. 혹시 어떤 추후에 작업을 하실 의사도 있으신가요? 요것만 그냥 얘기 듣고, 너무 갑자기 질문해서 여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마무리는 해야 되겠어서. 왜냐면 최경태 선생님이 생전에 인터뷰 때 작업을 쌈지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관심을 가져가셨고, 중간 정리에 해당되는 전시를 2003년도에 연 곳이 쌈지 스페이스였거든요. 홍대 앞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죠. 근데 아무튼 여기 천지영 대표께서 그 두 공간을 거기랑 지금 약수역 근처에 있는 유머감각이라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어떤 계획 같은 게, 계획 가능성 같은 게 있는지 하면 현재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선생님에 대해서 네. 제 주변 전시는 항상 관심이 많은데, 예. 그게 이제 유머 건강이라는 공간이랑 성격이 맞을지 안 맞을지가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성사가 안 됐었어요. 올해 전시가. 다만 이제 선생님이 보여줬던 작품들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저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전시를 계속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단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엮이면은 더 이게 희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평소에 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이에요? 미술관 전시인 거죠. 미술관 전시죠. 예. 미술관 전시에 걸기에 지금 사회가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갤러리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네, 이런 시도들이 계속 꾸준히 있으면은. 그래서 이게 질문 던진 건 아까 말 중간에 넣었지만 작품 소장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래도 초기 작업들은. 예, 그러면요, 약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사만 하고 저도 그런 게 좀 싫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충분히 대화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어떻건 간에 저 평론을 꽤 길게 썼기 때문에 듣고 그냥 읽어보신 다음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로써 최경태 3주기 전 부대 행사 작가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